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덕칠씨,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님, 전 더는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깊은 산속 양반가.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숨결과 둘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5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고은유 씨와 산속에서 단련된 듬직한 사냥꾼 덕칠의 위험하고도 달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25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윤 씨 마님이었지요. 아이고, 저 양반집 안주인 말이여. 참으로 애달픈 운명이구려. 바느질 품을 들고 지나가던 안악들의 한숨 섞인 수군거림이 봄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윤 씨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지요. 18배 혼이 나여 제 신혼의 단꿈도 즐기기 전에 남편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변방으로 떠났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긴 지 어언 3년. 에고, 상주는 아니 되고 과부도 아니 되고 참으로 속이 타는 세월이구려.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뜨고 시아버지는 서울 사는 둘째 아들 집으로 떠나신 후 윤 씨는 이 깊은 산골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 날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는 뒷집 할멈의 말씀에 윤 씨는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양반가의 교수답게 글도 읽고 바느질도 곱게 하였지만 이 깊은 산골에서야 그런 재주를 펼칠 때가 있겠습니까? 봄이면 봄꽃 한 송이 피어도 함께 기뻐할 리 없고 여름밤 달이 밝아도 그저 홀로 술을 놓을 뿐이었지요. 오늘도 바느질감을 들고 사랑채에 앉아 계시네. 아이고, 저리 고운 얼굴로 홀로 계시니 얼마나 외로우실꼬. 마을 아낙네들은 그런 윤 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윤 씨의 속마음이었지요. 밤이면 밤마다 사랑채 문을 열고 앉아 20살의 꽃다운 시절부터 25이 되도록 잠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남편을 그리워하였답니다. 애구고, 이리 젊은 나이에 과부 소리 듣자니 내 팔자가 이리 기구할까? 윤 씨의 한숨 소리가 밤마다 달빛에 실려갔지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도 돌았답니다. 저 양반집 마님이 밤마다 달을 보며 우신다더구만. 그러게 말이요. 젊은 나이에 저리 외로이 지내시니. 쉿! 조심하게나. 아무리 그래도 양반가 마님이 신이 말조심들 하시구려. 하지만 윤 씨의 고독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 향기에 가슴 설레고 여름밤이면 달빛에 젖은 산들바람에 몸을 떨곤 했지요. 25 꽃다운 나이, 그 젊은 피는 달빛 아래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 몸이 이리 외로울 줄은. 꿈에서라도 서방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윤 씨는 밤마다 꿈속에서나마 남편을 그리워하며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스치는 바람결에 남자의 채취라도 느껴지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요. 이웃집 할멈은 그런 윤 씨가 안타까워 이따금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답니다. 마님, 아무리 양반가 며느리라지만 이리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혹시 새 양반을 들이시는 건 어떠신지요? 할멈, 그런 말씀 마시어요. 제가 비록 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한 번 정한 연분인데 어찌. 윤 씨는 속으로는 가슴이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늘 이렇게 도리를 지키려 했었답니다. 그렇게 외로운 봄날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였지요. 윤 씨의 운명을 바꿀 한 사내를 만나게 되는데 한낮의 뜨거운 볕을 피해 윤 씨는 뒷산 약수터로 향했지요. 평소에는 몸종을 데리고 다녔건만 이날은 이상하게도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더위를 식힐 약수 한 사발 마시고 가야겠구나. 시원한 약수로 목을 축이려는 순간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거기 계신 아가씨, 아니, 젊은 분. 윤 씨가 놀라 돌아보니 키 크고 당당한 체격의 사내가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저고리가 드러낸 구릿빛 살결이 눈부시게 빛났지요. 혹시 이 근처에서 큰 멧돼지 한 마리를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아니요만. 윤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낯선 사내의 모습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의 우람한 체격에 무심코 시선이 멈춰버린 것이지요. 아이고, 죄송하오이다. 제가 순간 급한 마음에 아가씨를 보자마자 그러다 문득 윤 씨의 차림새를 눈여겨본 사내는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소인 눈이 삐었나이다. 아가씨가 아니라 마님이시여니. 아니, 그보다도 이리 홀로 계시면 위험하시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해 보이는 이 사내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 죄송하오이다. 소인이 이리도 실례를. 소인은 이 고을의 사냥꾼 덕칠이라 하옵니다. 그제야 자신을 소개하는 덕칠의 모습에서 윤 씨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허둥대는 모습이 마치 겁 많은 산토끼 같았거든요. 사냥꾼님, 멧돼지는 저쪽 골짜기로 지나간 것 같았어요. 아이고, 고맙사옵니다. 그런데 저 마님께서는 어찌 이리 혼자? 혼자라니요? 저기 약수터 옆에 제 몸종이. 윤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혼자 왔다는 걸 깜빡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허나 요즘 산중에 도적들이 출몰한다 하오니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제가 감히 마님께 이러쿵저러쿵. 덕칠은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순박한 모습에 윤 씨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지요. 사냥꾼님은 늘 이리 젊은 아가씨, 아니, 마님들을 걱정해 주시나요? 윤 씨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덕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소인은 그저 산길이 위험하여. 아이고, 소인이 이리 신뢰가 많아서야. 어서 멧돼지나 쫓으러 가야겠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듯 가는 덕칠의 뒷모습을 보며 윤 씨는 푸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사냥꾼 덕칠이라 참으로 순박한 사내로구나. 그날 이후 윤 씨는 약수터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이번엔 꼭 몸종을 데리고 다녔지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숲을 사이로 누군가의 모습을 찾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어찌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야. 그런데 덕칠도 그날 이후 사냥을 핑계로 약수터 근처를 맴돌게 되었지요. 아니, 이 덕칠아, 양반과 마님을 어찌 해보겠다는 거냐. 허나 그 고운 미소는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더운 여름날 더욱 잦아졌습니다. 덕칠은 사냥을 핑계로, 윤 씨는 약수를 길러 간다는 이유로 서로를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마님, 오늘도 약수를 길러 오셨습니까? 에그머니, 덕칠씨, 이리 더운 날에도 사냥을 나오시나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덕칠은 윤 씨의 약수 항아리를 대신 들어주었고, 윤 씨는 덕칠에게 시원한 약수를 떠다 주었지요. 마님, 소인이 잡은 꿩 한 마리 드리고 싶은데. 아이 참, 어찌 양반집 마님에게 이런 걸 주시려 하나요? 윤 씨는 겉으로는 사양했지만 속으로는 꿩 요리를 해먹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위가 절정에 달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윤 씨는 몸종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뒤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이리 더운 밤에는 달빛 아래서 목욕하는 것이 제일이지. 하얀 살결이 달빛에 반짝이고 긴 머리카락이 물방울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가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윤 씨가 놀라 소리치자 담장 너머에서 덕칠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도적이라도 들었나 싶어 순찰을 돌다가. 덕칠씨? 윤 씨는 얼른 손으로 몸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덕칠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님, 소인은. 덕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본 광경이 아른거렸지요. 덕칠씨, 뒤돌아 계세요. 윤 씨는 얼른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덕칠씨, 이건.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저었지요. 젊은 사내의 뜨거운 시선을 느낀 그녀의 몸은 달빛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소인은 마님을 그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덕칠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려 했는데 윤 씨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지요. 덕칠씨, 일어나세요. 제가 덕칠씨를 원망하지는 않으니. 마님.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윤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 마님, 괜찮으십니까? 몸종들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황급히 담장 너머로 사라졌고 윤 씨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덕칠은 밤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고 윤 씨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음을 느꼈지요. 이리 가슴이 뛰고 몸이 달아오르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윤 씨는 밤마다 덕칠을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양반가의 과부가 젊은 사냥꾼과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큰일이여, 큰일. 동네 건너편 홀어먹네 집에 도적이 들었다네. 하필이면 젊은 과부, 혼자 사는 집을 노린 게야.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자연스레 윤 씨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옆 마을에서 도적들이. 아이고, 걱정 마라. 우리 집은 관가와도 가깝고. 하지만 윤 씨의 속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자는 밤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덕칠도 매일 밤 윤 씨의 집 주변을 몰래 돌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매, 사냥꾼 덕칠이 아니요. 이 밤중에 왜 여기를? 뒷집 할멈이 장독대에서 덕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그게 소인은 그저 순찰을. 허허, 이 사람아. 순찰은 무슨? 아니, 잠시만. 할멈은 무언가 생각난 듯 덕칠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거 참 좋은 생각이 났구먼. 내 윤씨 마님께 한 말씀 드려볼 테니 내일 아침에 보세. 다음 날 아침 할멈은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요즘 도적 얘기가 파다하니 어찌 홀로 지내시겠습니까? 저 혹시 덕칠이를 우리 집 사랑채에 묵게 하시는 건? 네? 아니, 그건. 윤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요. 아이고, 마님, 양반가의 사내정 하나 없이 어찌 지내시겠습니까? 더구나 덕칠이라면 힘도 세고 포도청 나리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 그때였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뒷산에서 도적들이 나타났다고 하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몸종의 말에 윤 씨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이때다 싶어 할멈이 말을 이었지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먼. 마님, 어서 결정하셔야. 할멈의 거듭된 권유에 윤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덕칠 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덕칠은 그렇게 바라던 윤 씨의 집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소인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과연 괜찮으시겠습니까? 덕칠 씨 덕분에 이제 밤에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덕칠은 사랑채의 짐을 풀면서도 자꾸만 안채 쪽으로 시선이 갔고 윤 씨는 방 안에서 덕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이제 마님 곁에서 소인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덕칠 씨.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둘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이 달콤한 동거가 곧 큰 파도를 몰고 올 줄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되었답니다. 양반가의 젊은 사냥꾼이 들어와 산다니. 쉿, 조심하게. 하기야, 요즘 세상에 도적이 들끓는데 어쩌겠나.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 생활. 처음에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답니다. 마님, 소인이 장작을 패놓겠습니다. 아이고, 덕칠 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날이 밝기도 전부터 쿵쿵 울리는 장작 패는 소리에 윤 씨는 자다가도 눈을 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는 않았답니다. 덕칠 씨는 밥은 드셨나요? 아이고, 소인이 어찌 감히 마님께 진지를. 에그머니, 이 댁에 사시는데 끼니는 드셔야지요. 덕칠은 윤 씨가 손수 밥상을 들고 올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을 모르곤 했답니다. 그러면 소인, 마님 앞에서 밥을. 어머나, 어찌 그리 멀리서 드시나요? 이리 가까이 오셔서 드세요. 아니, 소인이 감히 마님 앞에서. 덕칠은 밥상 앞에서도 엉거주춤 앉아
한술 뜰 때마다 마님께 절을 하려 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윤 씨는 푸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덕칠이 허둥지둥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왜 이러시나요? 마님 속옷이, 아니, 그러니까 빨래줄에 걸린 마님의 속옷이. 덕칠은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네? 속옷이 왜요? 까마귀가 물고 가려 하여 소인이 쫓느라. 아이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윤 씨는 덕칠의 순박한 당황함에 또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덕칠 씨, 까마귀한테서 속옷을 구해오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덕칠은 그만 도망치듯 사랑채로 달려가 버렸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일상이 이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양반집 마님이 덕칠이한테 진이 밥상을 내오시네. 하기야 젊은 과부와 젊은 사내가 한 집에 살면서 아무 일 없을까?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윤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덕칠은 그저 순수하게 자신의 일을 다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잠시 뒷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도적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런데 덕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크크크. 과부 양반이 혼자 계시는 건가? 잡아먹어도 맛있게 생겼구먼. 시커먼 복면을 쓴 도적 5이 윤 씨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앞장선 사내는 키가 크고 눈매가 매서운 도적 두목이었지요. 아이고, 이걸 어찌한다. 윤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적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지. 양반과 마님이 어찌 이리 예쁘실까? 이제부터 두목님의 여인이 되시는 거요. 도적 두목은 윤 씨의 하얀 목덜미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마님께 올리느냐? 창문이 부서지며 덕칠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사냥칼이 들려 있었지요. 이놈은 뭐냐? 건방진 놈 같으니. 도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헛! 이놈을 보아하니 전에 우리 산적패와 싸웠던 그 사냥꾼이로구나. 도적 두목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보니 덕칠은 예전에 도적 무리와 한바탕 큰 싸움을 벌여 이긴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덕칠은 도적들 사이로 뛰어들었는데 그의 몸놀림은 마치 산속을 누비는 표범 같았지요. 순식간에 2명의 도적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도적 두목은 분노에 차서 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몸을 회클어 피하고는 도적 두목의 손목을 낚아챘지요. 아! 이놈들아! 저놈을 당장 잡아! 남은 도적들이 한꺼번에 덮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주먹은 마치 쇠뭉치 같았지요. 화직, 쾅, 우당탕. 이놈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도망가자. 도적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도적 두목과 덕칠이 맞섰지요. 내놈! 이런 귀한 양반집 마님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닥쳐라! 마님은 그대들 같은 자들이 감히 넘보아서는 안 될 분이시다. 덕칠의 눈빛이 번쩍이며 칼이 도적 두목의 목을 향해 날아갈 때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도적 두목마저 도망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덕칠이 윤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윤 씨는 덕칠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요. 덕칠 씨가 아니었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달빛 아래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예법도 잊은 채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마주보았지요. 덕칠 씨, 오늘 밤만은 이대로 가지 마세요. 윤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달빛 아래 울렸고 마님, 소인은 감히. 덕칠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방금 전까지 도적들과 싸울 때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순박한 사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덕칠 씨, 방금 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마음을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님, 소인은 그저 미천한 사냥꾼일 뿐이라.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 씨는 덕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마님. 이제는 그저 윤 씨라 불러주세요. 덕칠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윤 씨의 얼굴은 꽃잎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달빛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지요. 소인은, 아니, 제가 어찌 감히. 덕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 씨는 그의 품으로 안겨들었습니다. 순간 덕칠의 몸이 굳어졌지요. 더는 혼자 버틸 자신이 없어요. 덕칠 씨가 도적들과 싸우는 걸 보면서 이대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 씨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덕칠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요. 윤 씨. 덕칠이 조심스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살포시 포개어졌고 덕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지요. 안방으로 들어가요.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아, 덕칠 씨. 윤 씨.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신분도 예법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이 남았지요. 그렇게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달빛이 걷히고 첫 햇살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희는 나가보겠습니다. 네. 어서 사랑채로 가셔야죠.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덕칠은 조심스레 안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지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 갑자기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저 목소리는 3년 전 전쟁터로 나간 후 소식이 끊겼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마당으로 나갔고 덕칠은 당황한 채로 사랑채에 숨어 있었지요. 아니, 당신이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그려, 내가 돌아왔다네. 변방에서 큰 공을 세워 이제야 돌아왔어. 남편은 기쁜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지요. 여보, 저건 또 무슨 신발이오? 마당 한켠에 덕칠의 신발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건 도적대가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냥꾼을 들였사온데 뒷집 할멈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그런데 어찌 사내의 신발이 안채 마당에 있는 것이오? 남편의 눈빛이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럼 이 신발은 도적 때문에 경비를 서는 사냥꾼의 것이오? 네. 마을에 도적이 들끓는다 하여 할멈이 주선해 주었사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 없구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밥상을 차려오시오. 3년 만에 먹는 집밥이 어떨지 궁금하오. 그날 저녁 남편은 술을 거하게 마시고는 윤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을 열어주시오. 3년 만에 보는 아내가 그리워 잠을 이룰 수가 없구려. 서방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아니, 그려도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이리 박대하는 것이오. 정말 죄송하오나 오늘은 힘들 것 같사옵니다. 남편은 아쉬운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유 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남편을 멀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남편은 뒤뜰에서 들려오는 소근거림에 잠을 깼습니다. 덕칠 씨, 이제 어떠하면 좋을까요? 마님, 아니 윤 씨, 그분이 돌아오신 마당에 제가 어찌... 남편은 방문 틈새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윤 씨가 덕칠의 손을 잡는 순간 그의 눈에서 푸른 불길이 일었지요. 여보, 이것이 뭐하는 짓이란 말이오? 내가 없는 사이. 설마... 그때였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 사냥꾼입니다. 덕칠이 사랑채에서 나와 땅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감히! 남편이 허리춤에 칼을 빼들었지요. 여보, 그게 아니라... 시끄럽소! 내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당신은 이런 미천한 사내와 붙어먹은 거요? 남편의 칼이 덕칠의 목을 겨누자 순간 윤 씨가 덕칠 앞을 가로막았지요. 죽이려면 저부터 죽이시오. 이 부덕한 것이! 남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는 관가로 달려가 포도대장을 찾았지요. 양반가의 과부와 미천한 사냥꾼이 사통했소! 당장 잡아들이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덕한 것과 미천한 놈을 당장 처벌하여 주시오!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가 포도청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지요. 잠깐, 그 사내를 자세히 보아라. 갑자기 나타난 포도대장의 외침에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자는 며칠 전 도적대와 싸웠다는 그 사냥꾼이 아닌가? 덕칠을 유심히 살펴보던 포도대장의 눈빛이 번쩍였지요. 그래서 말일세, 이자는 바로 우리 포도청에 큰 공을 세운 자라네. 산적대를 물리치고 양반가의 정부인을 구해낸
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이자는 내 아내와. 그런데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장, 큰일 났습니다. 허둥지둥 달려온 포도군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는데 무슨 일이더냐? 방금 잡혀온 도적 하나가 자백을 했는데 저기 서 있는 양반이 뭐라고? 어서 말해보아라. 저자가 바로 도적 두목이라 했습니다. 전쟁터로 간다 속이고 산적대를 이끌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순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 씨의 남편에게 쏠렸지요. 그것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맞소이다. 저자가 바로 며칠 전 마님 집을 습격했던 그 도적 두목이요. 덕칠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보니 목소리며 체격이며 분명 그날 밤 그자와 같구나. 포도대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잡아라! 순식간에 포도군들이 남편을 에워싸자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본색이 드러났지요. 그래, 내가 바로 그 도적 두목이다. 전쟁터는 핑계였고 이 썩어 빠진 양반가들을 털어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것이야. 당신이 어째서? 윤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간 자신이 그리워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모두 죽어야겠구나. 도적 두목이 품 안에서 칼을 꺼내들어 윤 씨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윤씨, 조심하시오. 덕칠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윤 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수가 덕칠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이놈, 죽어봐라! 도적 두목은 미친 듯이 비수를 휘둘렀는데 덕칠의 몸놀림은 더욱 빨랐지요. 보시오, 사냥꾼, 이걸 받으시오. 포도군이 던진 칼을 덕칠이 잡았습니다. 내 놈 같은 미천한 것이 감히. 미천하다 하셨소? 하지만 소인의 마음만은 당신보다 더 깨끗하다오. 덕칠의 외침과 함께 번쩍이는 칼날이 도적 두목의 칼을 순식간에 쳐냈습니다. 그리고 으악! 도적 두목이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포도청 마당에 긴장이 감돌았지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양반가의 며느리와 미천한 사냥꾼의 사랑이라. 이복의 덕칠이 그간 산적대를 잡는데 큰 공을 세웠고 오늘은 그들의 두목까지 잡았으니 상을 받아 마땅하네. 포도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자네의 공을 알리겠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덕칠씨,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요? 윤씨, 이제는 진정 당신의 남편이 되어 평생 지켜드렸소. 두 사람은 작은 마을로 옮겨가 새 삶을 시작했는데 덕칠은 포도청의 포졸이 되어 백성들을 지켰고 윤 씨는 그의 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여보, 오늘도 들꽃을 꺾어 오셨군요? 이제는 당당히 당신께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답니다.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구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전해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준다고.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